이 신발은 육상대에서 신을 수 없는 신발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른키입니다. 오늘 리뷰할 신발은 나이키 줌 템포 넥스 퍼센트입니다. 이 신발 같은 경우는 다들 잘 아시는 알파플라이의 트레이닝용, 연습용으로 나온 신발입니다. 먼저 이 신발이 왜 국제 육상대에서 신을 수 없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육상대에 규정이 생겼습니다. 바로 미드솔의 두께가 4cm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카본 플레이트도 한 장 이상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신발 같은 경우는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힐 쪽 미드솔이 4cm가 넘습니다. 그래서 육상대에서 신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신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어퍼입니다. 어퍼는 니트로 되어 있는데 니트 소재가 상당히 다릅니다. 예전 플라이 니트보다 신축성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확 늘어나지 않으니까 상당히 발을 잘 고정해 줍니다. 그리고 앞코는 상당히 높습니다. 앞코는 상당히 높으며 나이키답지 않게 아코 덧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점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이 신발 같은 경우는 사이즈는 반 사이즈 업 하시길 추천합니다. 저는 칼발인데 이 신발 같은 경우도 어퍼를 보시면 알겠지만 일체형입니다. 신발끈이 있지만 사실상 신발이 일체형이기 때문에 발볼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 사이즈를 업을 했는데 딱 편하게 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발볼이 넓으신 분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일체형이다 보니까 혀 같은 경우는 완전 얇습니다. 쿠션이 전혀 없습니다. 반면에 힐 패딩 같은 경우는 얇지만 힐 패딩이 살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푹신합니다. 그럼 힐 컵에 안정감은 있을까요? 힐 컵은 완전 유연합니다. 거의 잡아주지는 못합니다. 이 신발의 쿠션은 나이키가 자랑하는 줌 X가 들어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의 줌 X가 들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가 다 줌 X는 아닙니다. 리액트랑 섞여 있습니다. 제가 리액트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좀 더 견고한 맛을 주며 줌 X 같은 경우는 완전 푹신합니다. 전부 줌 X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리액트를 섞었는지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줌 에어팟가 들어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줌 에어팟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쿠션이 나빠서 좋지 않다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내구성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나이키 알파플라이 신는 분들이 제 주변에서 이제 에어가 터진 분이 3명이나 됩니다. 그 말은 내구성이 좋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에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겨울에 잘 터집니다. 낮은 온도에서. 그래서 아마 겨울에는 이 신발을 신기는 제가 추천하지 않습니다. 여름에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플라이 니트 통풍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신발의 힐 드롭은 8mm입니다. 살짝 높은 편이긴 한데 나이키는 4mm 같은 힐 드롭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신발에서 이제 쿠션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좀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에어팟에서 오는 반발력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느낌이 좋습니다. 그리고 줌X 또한 상당히 부드럽고 쿠션이 좋습니다. 정말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신발은 속도에 따라서 착용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무래도 템포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4풋으로 빠른 속도로 달리면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진짜 가볍게 이렇게 통통
튕겨나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미드풋으로 달리면 이 신발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제 앞에 에어팟 그리고 뒤에 이제 줌엑스 된 쿠션 사이에 이 느낌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질감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4풋을 달리면 상당히 좋고 아니면 그냥 힐로 다니면 괜찮은데 미드풋을 하면 이 줌에어에서 뒤로 이제 가는 이제 트랜지션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저는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특히 이 뒷굽이 엄청 높다 보니까 미드풋을 하려고 해도 자꾸만 힐이 살짝 먼저 닿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발을 템포용으로는 상당히 추천하지만 조깅용으로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신발의 가장 큰 장점은 확실히 줌엑스에서 오는 쿠션입니다. 이 신발을 신고 훈련하고 나면 확실히 다리에 데미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나이키 베이퍼플라이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안정감이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베이퍼플라이에 비해서는 저는 오히려 이게 나았습니다. 아무래도 그게 이 아웃솔이랑 관련이 될 수 있는데 보다시피 전족부 아웃솔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정감을 줍니다. 베이퍼플라이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거보다 훨씬 좁습니다. 그래서 뭐 진짜 4풋으로 정말 잘 달리는 사람이면 괜찮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면 안정감이 상당히 떨어지는데 이 신발은 안정감 면에서는 넥스트보다는 좀 더 나았습니다. 알파플라이 같은 경우도 아마 거의 비슷할 거예요. 넥스트보다는 알파플라이가 좀 더 안정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웃솔을 보다시피 예전보다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지금 신고 템포용으로 계속 신었는데 50km 정도 넘었습니다. 50km 넘었는데 생각보다 아웃솔 마모가 별로 없습니다. 내구성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힐탭, 풀탭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앞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힐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발의 무게는 뭐 그렇게 무겁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무겁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사람들의 기대치에 비해서는 별로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발의 가격이 저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3만 9천원, 24만원짜리 신발입니다. 훈련용 신발인데 웬만한 레이싱, 대회용 신발보다 더 비쌉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아울렛에서 저렴하게 샀습니다. 제가 10만원 미만으로 주고 샀기 때문에 제가 준 가격으로 따졌을 때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나이키 페가수스보다 훨씬 좋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나이키 페가수스 터보2 저는 개인적으로 터보2보다 더 편하게 신었습니다. 그 이유는 확실히 앞쪽 쿠션이 이 신발이 더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템포용이 아닌 진짜 전반적인 뭐 조깅용이나 여러 속도로 따지면 터보2가 더 낫다고 볼 수는 있는데 아무튼 순수하게 템포용으로 신었을 때는 쿠션을 놓고 봤을 때는 이 신발이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24만원 주고 살 가치가 있느냐? 저는 24만원 주고는 이 신발을 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4만원보다 더 저렴하면서 더 좋은 러닝화가 많이 있죠. 심지어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간 신발들이 있습니다. 브릭스 하이페리언 엘리트 2. 물론 정가는 28만원 정도였지만 한동안 20만원 정도에 구매가 가능했었고 서컨의 엔돌핀 프로 2. 그 신발도 20만원이면 구매가 가능하고 이번에 새로 나온 호카 로켓 X 같은 경우도 22만원이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24만원을 주고 이 신발을 사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혹시나 아울렛에서 반가격에 볼 수 있다면 저는 추천합니다. 쿠션만 놓고 보면은 앞에 말했던 신발들과 비교해서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물론 신발은 쿠션이 중요하지만 쿠션이 전부 다는 아닙니다. 착화감이나 미드풋 러닝이 되는지 얼마나 여러 용도로 편하게 신을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 봤을 때는 제가 이 신발의 만족도는 그렇게 높다고 할 수 없지만 쿠션만 놓고 봤을 때는 정말로 좋은 신발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키 줌X가 현재 가장 좋은 쿠션인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천천히 달릴 때는 그런 걸 못 느꼈고 뭐 베이퍼 넥스트 퍼센트 같은 경우는 안정감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불편했었는데 줌 템포를 신으면서 줌X가 진짜 좋은 쿠션은 쿠션이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다만 힐 드롭이 낮거나 아니면 진짜 앞에 에어팟을 빼서 전체 줌X 전장 줌X를 쓰면 참으로 괜찮을 거라고, 그러니까 카본 플레이트가 없더라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딱 20만원대.
그래서 뭐 줌 템포 2든지 아니면 터보 3가 전장 줌 X로 되어서 나오면은 참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신발레나는 요즘 학교를 이제 일주일에 3번씩 가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저녁 촬영까지 못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신발레나랑 촬영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